현재 엉망이라고 비판받는 파리올림픽에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음식이 부족한 파리올림픽 선수촌에 중국이 도시락을 반입하기 시작하면서 선수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파리올림픽 선수들이 선수촌에 입소한 지 채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골판지 침대는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휘청거리고 딱딱한 쿠션은 등이 아파 몸을 펴지도 못합니다. 침대 옆에 놓여있는 협탁은 서랍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또한 선수들의 훈련장 고무 매트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고 훈련 과정에서 운동기구가 고장이 났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개막식 내내 명품 루이비통이 제작한 올림픽 메달 케이스와 명품 주얼리 브랜드 쇼메가 디자인한 메달, 명품 남성복 브랜드 벨로티가 제작한 프랑스 국가대표 선수들의 단복을 강조했습니다. 루이비통의 모회사 루이비통 모에넷이는 최근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어들었지만 파리올림픽에 후원사로 나오며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메달 수여식에서도 메달을 운반하는 트레이는 루이비통의 트렁크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장인들이 손수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장인 정신과 예술가의 손길을 강조한 만큼 파리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다른 기념품은 몰라도 2024 파리 올림픽 마스코트 프리주 봉제 인형은 예술가들이 디자인하고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는 메이드 인 프랑스라고 선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마스코트 인형을 구입한 관광객들에게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수 부분이나 인형의 퀄리티는 조악했고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교환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 내부에 있었는데요. 2024 파리올림픽 조직위가 마스코트 인형을 생산할 프랑스 기업 2곳을 선정했는데 이들의 생산시설이 대부분 중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산 비율은 8%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저력을 보여줘도 모자랄 마당에 올림픽을 상징하는 마스코트 인형이 중국산이라니 끔찍하다는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또 모자 티셔츠, 장난감 펜, 손목밴드 공책 등 파리올림픽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 기념품이 중국산이며 심지어 선수들의 운동복부터 선수촌에서 사용하는 소파까지 올림픽 관련 다양한 제품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선수촌 내 가구들이나 선수들이 훈련하는 운동기구까지 멀쩡할 리가 없겠죠. 올림픽에 사용되는 물품 대다수가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하고 있는 무역 제재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이기 때문인데요. 서구 국가들은 미국의 입장에 보조를 맞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에 반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선수촌 식당에 들어가는 식재료입니다.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랑스는 선수촌 식당에서 쓰이는 재료의 80% 이상을 프랑스산으로 조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500여 가지 메뉴를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만들어 제공한다고 발표해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이번 파리올림픽 선수촌의 음식은 프랑스 정부의 미식에 대한 자존심이 걸려 있다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식자재들에도 중국산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선수촌 식당을 샅샅이 둘러본 결과 계란, 닭고기 및 특정 탄수화물이 충분하지 않고 특히 선수들에게 중국산 육류가 제공되는 등 음식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중국산 식재료로 추정되는 고기 요리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심한 냄새가 나며 선수들에게 거부감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셰프들은 이 고기를 익히지도 않은 채 내놓기도 했죠. 이에 선수들에게 한식 도시락을 제공하는 한국을 따라서 미국, 영국, 호주, 노르웨이, 인도까지 자국에서 재료를 공수 중에 있는데요. 각국의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이 도시락을 먹는 것을 너무나 부러워해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한 중국 선수단의 행태가 또다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선수단은 가장 먼저 한국을 따라 파리 내에 초대형 급식센터를 설치했고 중국 식재료로 만든 도시락을 공수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중국 선수들은 도시락을 숙소에서 먹지 않고 굳이 자랑스럽게 식당에 들고 와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먹는다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먹는 음식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로 인해 주변 선수들이 고통으로 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체불명의 국물 요리를 먹을 때면 그 냄새가 진동해 다른 나라 선수들이 두통으로 소할 정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차이를 넘어선 심각한 매너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중국의 치밀한 계산에 의한 것이란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별도의 식당을 운영해 도시락을 공수하는 것이 한국처럼 좋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한 위장술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건데요. 프랑스에 도착 후 불과 10일 만에 200회가 넘는 도핑 테스트를 받은 중국 선수단. 이는 하루 평균 20회, 선수 한 명당 7회에 달하는 전례 없는 횟수입니다. 중국 언론은 이를 두고 부당한 차별이라며 항의하고 있지만 그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 이러한 철저한 검사는 불가피합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집단 도핑으로 무리를 일으킨 23명의 선수들, 그리고 그중 11명이 버젓이 이번 대회 대표팀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더욱 교묘해진 중국의 도핑 수법도 문제입니다. 음식에 금지 약물을 섞어 복용하는 등 적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들의 도시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파리올림픽위원회는 중국 선수들에 대해 대회 개막 전까지 최소 8회의 약물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이로 인해 더욱 많은 도핑 테스트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음식은 선수촌에서 혐오 대상이 되고 있어 중국의 이미지에 또 다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수로는 앞설지 모르지만 또 한 번 윤리의식이 결여된 국가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조차 중국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해외에서 들려오는 한국의 소식에 전 세계가 감동하고 있는데요. 태국 방콕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에 안타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노인의 상황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면 쓰레기가 가득하고 물건에는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발 디딜 공간조차 없어 보이는 공간이지만 이곳에는 무려 13명의 대가족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 노인은 수십 년 동안 빈병을 수집해 팔며 열악한 이곳에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가난에서는 벗어나지 못했고 집세마저 못 내 쫓겨날 위기에 처하며 가족의 살 길을 찾기 위해 지원을 알아보던 중 충격적인 과거가 밝혀진 것입니다. 그는 70여 년 전 21살 청춘의 나이에 한국전쟁에 참전해 목숨 바쳐 싸웠던 한국전 참전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정전 후 그의 헌신에 대한 대가는 처참했고 그가 마주한 삶은 이참혹한 환경뿐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최선을 다해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참전용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에게 국가적 지원이 미치기를 기다리던 중 태국행을 결정하며 직접 실행에 옮긴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현 시각 태국에 도착해 있는 이 한국인들은 차림새 땅을 만나 그가 주거지를 옮길 수 있도록 후원을 하고 손자, 손녀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차림새 땅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한국인들의 도움에 감격했고 매일 가슴에 품고 지니던 자신의 참전 증서를 꺼내 보이며 이들에게 한참을 한국전 참전 당시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전해지자 태국 전체가 열광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인프레시. 이곳은 국내외 한국전 참전용사 후원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이지만 수많은 기적을 창출하였고 적자 속에서도 국내 참전용사들을 비롯해 태국, 에티오피아, 필리핀, 콜롬비아까지 의료 지원, 물품, 식사 제공, 금전적인 후원을 이루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업이란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행보에 감동한 많은 한국인들이 인프레시라는 기업을 중심으로 참전용사 후원에 동참하며 또 다른 기적을 창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인프레시는 현재 6.25 참전용사에게 후원되는 티셔츠와 볼캡을 출시하여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펄럭이는 태극기와 함께 Things to Remember, 기억해야 할 것들이란 메시지를 넣어 한국 전쟁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기업명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태국 참전용사 역시 한국인들의 이름이 전달되었는데 그는 한국인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준 한국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정전 후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에 고령의 나이가 된 참전용사들의 별세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어려움을 겪는 참전용사분들께 큰 힘이 되도록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